이제 제가 만난 것들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너무 큰 행사였었고, 그 4일 동안 진행된 행사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열심히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면서 제 관심 있는 것들 다 쫓아다니면서 봤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부족하더라고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세 가지 정도에는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스마트 모빌리티. 소위 전기차, 자율주행차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그 시작점으로 올해 CES의 스타라고 하면은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UAM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게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드론 택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UAM에 대한 승인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강에서 김포까지 갈 때 얼마나 걸린다. 지하는 막히고 지상도 막히는데 하늘로 가면 쉽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이 부분이었었죠. 이게 지금 3주 전 기사들이거든요. 내년에 상용화한다는 하늘택시 전용 배터리 없어서 못 뜬다. 판교 광화문 15분 서울 도심항공시대 연다. 아직까지 안 열리고 있죠. 계속 청사진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기체 만드는 곳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쉽게도 드론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지금은 거의 탑에 가까울 정도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와중에 중요한 포인트 여기 있죠. 우리는 아직 띄우지 못해요. 그런데 중국에서 샤오펑이라는 회사에서 얘를 원래 만들고 있거든요. 많이 보는 형태예요. 별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2인승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왜 주목받았느냐? 이것 때문에 주목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자동차 트렁크 뒷부분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나와요. 접이식 드론이고 모듈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론 어디서 띄워야 되지? 착륙장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평소에는 이렇게 싣고 다니다가 이쯤에서 비행을 좀 해볼까 싶을 때에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 뒤가 열리면서 얘가 나와서 주행을 합니다. 바로 날아오르는 거죠. 플라잉 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플레잉 카들은 활주로가 필요해요. 자동차인데 도움닫기 하는 것처럼 비행기처럼 활주로를 쭉 달리다 올라가는 건 사실은 소형 비행기죠. 근데 드론의 장점은요, 헬리콥터처럼 아무 데서나 띄울 수가 있게 된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단연간 제가 CES를 설명할 때 약간은 뻥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월 달에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비전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4년, 5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멋있기는 한데 마치 사이버 트럭처럼 생겨가지고 언제 나오냐? 주문 받았어요. 이미 주문을 받았고 이름이 LAC, 랜드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025년도 지금 계약받고 있고 2026년에 양산에서 인도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금액은 200만 위안 정도라서 원래 2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신문이나 좀 언론들을 보게 되면 4억 정도로 이야기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략적으로 2억에서 4억 정도다. 2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이 시간이 뒤로 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좀 냉정해 봐야죠. 우리는 아직 시작을 못했는데 이런 창의적인 아이템들을 들고 나오는 곳들도 있구나. 원래 CES는 아이디어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주목할 거는 로보택시입니다. 주행차의 끝판왕은 로봇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혼자 돌아다니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되면 또 나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타는 자동차도 이미 혼자 운전하던데? 이거는 우리가 가끔 맡기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달리실 때 네가 운전해. 한마디로 운전대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죠. 근데 요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번에 라스베가스의 스타는 듀스였었어요. 이 듀스라는 자동차가 전시가 됐었는데 핸들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탑재형입니다. 우리 많이 보는 것들이죠. 얘를 타게 되면 얘가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데려다 주는 것들.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첫 번째 실증 사업으로 도로 주행을 좀 했었었고 직원들이 먼저 타는 걸로 되어져 있었는데 2025년 말에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지금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디를 돌아다닐 수 있느냐? 좁은 골목은 안 돼요. 안정적인 루트, 직선형, 혹은 돌아다닐 수 있는 곳들. 자, 그래서 우리나라 판교나 인천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커스를 봐야 되는 거는 아마존이 뒤에 있다는 겁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이미 가전제품의 강자죠. 그런데 아마존 오토노머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율주행 분야에도 뛰어든 지 오래됐어요. 이번에 아예 부스까지 죽스 바로 옆에 서갖고 우리가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어. 얘네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럼 또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아마존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마존은 전 세계 최대의 물류 회사죠. 이래서 오래전부터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스마트 모빌리티 쪽이에요. 배송을 해야 되는데 택시가 혼자 가서 배송하는 것들, 트럭이 혼자 가서 배송을 하는 것들, 그리고 라스트 마일을 얘네들이 가가지고 짐을 내려주게 되면 라스트 마일까지 배송되는 배송 로봇들 투자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결국 광고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되게 되면은 차 안에서 뭐 할까요? 핸드폰 봐야죠. 핸드폰도 보고 쇼핑도 하고 콘텐츠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존 OTT, 아마존 프라임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연결을 시켜 놓는 것들입니다. 여기다가 이게 가중화되고 이게 확실시 되게 되면 나중에 하나 슬쩍 들어가겠죠.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비용 할인, 그럼 완벽한 셔틀로스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죽수만 있는 건 아니죠. 원래 이쪽 시장의 강자 중에 하나는 웨이모가 있죠. 자, 웨이모는 구글 산하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구글이 예전에 모회사를 새로 만들었죠. 그게 ABC.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도 ABC로 상장이 되어져 있고 요즘에 ABC 주가가 탑을 찍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회사들 중에서 구글은 G라서 구글, 웨이모는 W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이 웨이모도 오랜 기간 동안에 택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특징은 아직까지는 핸들도 있고 바퀴도 있죠. 브레이크도 있죠. 자, 이런 모습으로 생겼던 거였는데 이번에 특징은 요거 썼습니다. 현대 아이오닉이랑 같이 나갔어요. 현대차는 이번에 부수전 전신 안 했습니다. 현대 모비스만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재함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죠. 자, 또 하나는 이 회사입니다. 모비라이예요. 이 모비라이라고 하는 회사도 인텔에서 인수했겠지만 그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강자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자율주행 회사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부스 배치도 굉장히 재밌는 게 길을 사이에 두고 나서 같은 회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인텔하고 바로 이 모비라이하고 이 밑에 있는 퀄컴이 같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퀄컴은 스냅드래곤 디지털 세시라는 걸 갖고 있는데 한마디로 OS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완성차 제조사들이 그 안에 있는 부품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누가 제공을 해줄 거냐? 바로 이 시장에서 또 엄청나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퀄컴이랑 모비라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시장을 양분하면서 나눠먹기를 하고 있어요. 퀄컴은 자기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모형을 갖다 놨고 모비라이 같은 경우에는요 하면서 호른이랑 같이 제휴하면서 썼던 셔틀이랑 비슷한 거를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전 이거라고 봅니다. 요거 작년에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죠? 테슬라. 테슬라에서 앨런 머스크가 항상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로보택시를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 행사 때 실제로 이 모델을 만들어서 주행하는 걸 보여줬었거든요. 테슬라 모델 2라고도 이야기하는 바로 그 모델인데 특징 중에 하나는 대시보드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위험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걸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주목하시라고 이야기 드리느냐? 제가 이제 이번 라스베가스 가면서도 제일 보고 싶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스피어였었고요. 두 번째는 베가스 루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가스 루프가 앨런 머스크가 지하 터널을 뚫는 사업을 했죠. 그 회사에서 만든 건데, 라스베가스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지도관을 이동을 할 때 걸어서 가게 되면 한 20분 걸어야 돼요. 그거 안 하는 거죠. 이쪽과 이쪽을 셔틀로다가 운행하게 만들어 놨는데 지하를 뚫어버립니다. 자, 지하를 뚫어서 지하에 테슬라들이 잔뜩 있어요. 그 테슬라를 타고 나면은 주행을 하는 거죠. 지하 통로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셔틀들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원하는 걸 타게 된 목적지까지 바로 요 통로를 타고 진행하게 되는데 이거 그럼 완전 무인이냐?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완전 무인으로 가겠다고 선언했었는데 지금은 이걸 탑승하게 되면은 운전하시는 분이 목적지까지 거의 한 10 몇 초 만에 배달해 줍니다, 우리를. 굉장히 흥미로웠었고 그럼 뭐가 되느냐? 아, 이거 내년에는 무인으로 진짜 바뀔 수도 있겠네. 요거 하나를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지하에는 얘네가 돌아다닌다고 한다라면 지금 죽스와 같은 곳들이 라스베가스에서 주행을 시작했었는데 내년엔 자기의 기술력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셔틀 대신에 자기네 기술을 갖고 오겠구나. 그럼 이것만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미 이쪽 시장의 강자는 미국이기도 하지만 중국도 있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베이징하고 대표적인 일선 도시들의 로봇 자동차들이 돌아다닙니다. 로보택시가. 근데 왜 우린 CES에서 볼 수 없느냐? 사이 안 좋잖아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래서 라스베가스에는 중국 기업들이 거의 안 옵니다. 대신에 MWC는 스페인에서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는 많이 볼 수가 있죠. 아, 모빌리티 쪽은 많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자, 하나 또 봐야 되는 모델이 바로 이거죠. 아필라 혹은 아펠라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얘는 뭐냐? 소니에서 만들었죠. 소니에서 3년 전에 선언을 했었어요. 2022년에.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거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여러분 소니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지금 연령대에 따라 다르실 겁니다. 어떤 분은 소니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워크맨 생각나고요. 근데 요즘에 20대, 30대 분들은 플레이스테이션 생각나요. 소니는 요즘에 콘텐츠 기업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갑자기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니까 사람들이 아, 전장 시장에 뛰어드는구나. 카메라 잘 만드니까 센서 갖고 있으니까. 근데 아니었어요. 실제 움직이는 완성차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심지어 작년화부터는요, 혼다하고 제휴를 맺었다고 하면서 뭘 보여줬었냐면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자동차가 뭔지 보여줄게 하면서 자동차를 가지고 나와갖고는 플레이스테이션 컨트롤러로다가 실제 자동차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했었죠. 언제 나오냐? 자, 드디어 나왔어요. 이게 아플라입니다. 지금 2020년 선언했었는데 합작해서 만든 거고, 올해 판매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인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좀 아쉽기는 해요. 좀 늦었죠. 이쪽 시장에 워낙 강자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아펠라 로고만 써있지 소니 로고 안 보이죠. 혼다 로고 안 보입니다. 이게 5대5로다가 합작을 해서 만들면서 로고를 빼기로 협약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 김에 제일 궁금한 거 물어봤어요. 이 차에 플레이스테이션이 내장돼 있냐? 네,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게임이죠. 그거 완전히 연결시킨 것들. 그리고 소니는 이것만 했었던 거 아니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그렇지만은 이번 CES 행사에서도 굉장한 연결점에서 콘텐츠들을 후원하는 걸 많이 강조를 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모델입니다. 원래 CES라는 행사는 가전제품 박람회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항상 TV 보시게 되면은 삼성하고 LG의 디스플레이가 나오는 겁니다. 냉장고 TV 쓰다고 나와야 돼요. 소니 예전에 브라운관이었었고 디스플레이 강자였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새롭게 터닝을 한 거죠. 새롭게 터닝을 하면서 컨텐츠하고 자동차, 여기로 살아남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이번에 재밌던 모델이 나왔죠. 혼다입니다. 혼다 무너지지 않았죠. 혼다가 혼다 제로를 선언했었고 로고를 완전히 바꿨었는데 걔도 이야기만 나왔었던 모델이 전시가 됐어요. 살론이라는 모델하고 SUV를 공개를 했습니다. 아직은 컨셉하고 언제 이게 제대로 나올지는 모릅니다. 근데 혼다에서도 탄소 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전기차 시장으로 완전히 돌아서겠다. 이 선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타이밍상으로 좀 많이 늦었죠. 왜냐면은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선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 보조금 삭감하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옆에 있는데도 삭감하는 이유 하나입니다. 이미 테슬라와 같은 회사들은 그 보조금이 없어도 가격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의 경제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회사들은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보다시피 북미 시장부터 제가 공략한다고 써놨죠. 아니 일본 자동차인데 왜 북미 시장이야? 일본의 서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코로나 때 도장 찍는 기계 만들었다고. 아직까지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적고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북미 시장부터 공략을 하는 거고 북미 쪽에서 공장을 세워서 만들어야지만 지금 트럼프 시대에도 판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쪽을 치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닛산하고 공식 합병도 공개했었죠. 2026년에 공식 합병이 되는데 이번에 또 혼다에서는 자체적인 베이클 OS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회사들은 사실 이 다음에 나온 두 개 회사입니다. 자, 첫 번째 회사는 존디어죠. 존디어는 2024년도 CES의 승자였었어요. 다들 여기가 사진 찍느라 열광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이거 제초기가 공개됐었고요. 그때는 트랙터가 공개됐습니다. 자율주행 트랙터. 앞에가 다르죠. 자율주행 트랙터예요. 그럼 얘네들이 왜 이렇게 주목받기 시작하느냐? 이 존디어는 되게 오래된 회사입니다.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고 그 쟁기 만드는 회사예요. 여기서부터 원래 잘했던 농업 쪽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쭉 가는 회사입니다. 근데 뭘 선언한 거냐? 이 회사가 얘기했던 것도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농업 규모가 크죠.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령화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들은 젊은 층들은 안 들어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농업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해결책이 있다. 자동화시키면 돼요. 그래서 계속 보여주는 모습들은 농부분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메리카노 딱 마시면서 편안하게 핸드폰으로다가 루트를 딱딱 찍으면은 얘가 알아서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거죠. 근데 최근엔 제초기 동기가 됐죠. 우리나라는 제초 말고 벌초를 많이 하지만 우리 미국 영화 보면 제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제초기 혼자 루트 지정해 놓게 되면 마치 로봇 청소기 돌아다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마지막 1공개 썼어요. 덤프트럭. 야, 이게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크기 봐보세요. 바퀴 하나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무인입니다. 오토노머스라고 써있죠. 굴착장이나 채석장 이런 것들은 사고가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먼지바람 날리는데 혼자 가서 싣고서 원하는 데까지 돌아와서 내려놔요. 이걸 자동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예전엔 인력 절감에 대한 얘기와 동시에 비난의 대상이었었지만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족한 시대가 됐기 때문이죠. 자, 존대에 주목하시면 좋은 것들은
이게 1837년에 설립됐거든요. 근데 제가 세계를 놀았던 것처럼 꾸준히 인수했었어요. 원래 잘했던 걸 했던 회사가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죠. 그럼 존 디어만 있느냐? 아닙니다. 쿠보타라는 회사도 있어요. 공개를 했었는데요. 한 3개 정도 공개했습니다. 근데 쿠보타의 특징은 이게 이번에 혁신상 받았거든요. 이 다리가 꺾였죠. 이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위에 바구니 같은 것들 놨었을 때에도 얘가 쓰러지지 않고서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다 이거를 밝힙니다. 지금 농테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농슬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시장 중에 하나예요. 올해의 승자라고 한다면 전 이 회사를 뽑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오시코시라는 회사를 봤었을 때 잘 몰랐던 회사입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회사가 됐었거든요. 이게 오시코시인데 오시코시? 일본 회사는 아니고 제가 왜 이 회사를 아는가 싶었더니만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한화하고 오시코시가 같이 미국 국방부에서 하는 사업에 뛰어들었었습니다. 콘솔을 만들어 들어갔었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기억에 남았었어요. 근데 이번 CES에 처음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이 회사도 오래됐죠. 1917년에 했으니까. 자, 이 자동차 보시면 여러분, 요거 보셨을 때 이거 무슨 트럭인지 짐작 가시는 분 계세요? 더블릭. 쓰레기 수거 차량이 맞고 원래 이 회사의 모델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모델은 오른쪽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위로 끌어올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건 앞에 달려 있거든요. 이게 로봇 암입니다. 로봇 팔. 근데 이걸 왜 만들었냐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 회사의 슬로건을 보고서 이번에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일상의 영웅들을 위해서 우린 기술을 만든다. 이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일상의 영웅이 도대체 누구지? 청소하신 분들, 미화원분들, 소방관분들, 경찰관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린 생산을 하겠다고 선언했었어요. 그리고 끝낸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요게 공개가 됐었거든요. 불텍스 ZSL이라 그래서 바로 전 모델인데 이거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로봇팔이 내려와서 쓰레기 정확하게 잡은 다음에 위로 던져고 비워요. 다시 내려놓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사각지대에 있죠. 안전사각지대. 밤에 가끔 보시는 모습들이 쓰레기 차량이 지나갈 때 뒤에 환경미화원 2분, 3분이서 매달리시잖아요. 사고도 많이 나고. 이거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럼 얘만 있느냐? 얘도 신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쪽에서 사업하는 것들, 음식물 배달하는 라스트 마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살짝 비튼 거예요. 음식 배달이 아니라 쓰레기 수거입니다. 그럼 이걸 왜 만들었느냐? 역시 똑같아요.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려가서 분리수거할 때 넣고 끝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곳에 띄엄띄엄 집들이 좀 있잖아요.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원래는 쓰레기를 끌고 나와서 정해진 곳에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스마트폰으로 호출을 하게 되면 얘가 오는 거죠. 그럼 쓰레기를 담고 나서 이 버튼 하나 누르게 되면 갑니다.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거 50곳씩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스타트업들도 이쪽을 하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양천구랑 이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실증 사업도 좀 들어가긴 했었어요. 그래서 50곳에 주목하시게 되면은 생각보다도 공공 쪽에서 도입할 수 있는 IT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들인지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쪽 분야에서는요. 예를 좀 볼게요. 우리나라 회사 중에 대동이라는 회사인데 대동도 방금 전 보여드렸던 존디어처럼 자율주행 트랙터를 만듭니다. 그럼 이것만 만드느냐? 이게 아니에요. 자, 자꾸 이 분야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 회사들의 무서운 점은 단연간 이쪽을 해왔기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대동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과를 자동으로 따는 로봇 팔을 만든다라든지 아니면은 과실을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아 같은 것들, 어, 스마트 판과 같은 것을 만든다라든지 이쪽을 계속 시도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두 번째 가보죠. 로봇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블로그는 얘입니다. 누워있는데, 그럼 얘가 다리 힘줘서 일어납니다. 이 유니트리 G1이라고 하는 이름의 로봇이거든요. 유니트리라고 하는 회사가 로봇을 정말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이미 사족보행 로봇 옆에 있는 거. 얘인데 얘도 잘 돌아다니거든요. 얘는 유니트리 고라고 하는 로봇인데 우리나라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죠, 현대차가. 그래서 사족보행 로봇 스팟이라는 걸 만들어서 시판까지 했었는데 걔네들은 가격이 비싸요. 거의 한 7천만 원대예요. 근데 이 로봇이 얼마짜리냐?
450만 원짜리예요. 근데 GPT가 탑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원하시면 그냥 구매할 수 있는 로봇 개가 됐어요. 작년부터 얘를 공개했었죠. G1. 지금 휴머노이드 시대가 올 때 우리도 할 수 있다. 얘를 공개해서 움직이는 걸 보여줬었고 이번엔 가서 실물을 좀 볼 수 있었어요. 근데 크기가 좀 작죠. 왜 인간보다 작게 만드느냐? 인간한테 위협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방금 전에 관절이 접히는 거 보여줬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몇 대씩 트럭에 실어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100% 완벽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 직접 조종기로 조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약간 페이크가 아닌가 싶었었는데 이 CES 현장이 정말 아쉽게도 가전제품 박람회인데도 불구하고 와이파이가 우리나라만큼 빠르거나 좋지 않아서 뚝뚝 끊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얘도 놀라운 건 가격이에요. 2천만 원 언더죠. 이렇게 되게 되면 난리 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도 그렇고 이 G1이라고 하는 모델은 우리나라에서도 공식 유통사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예를 좀 볼게요. 제가 이걸 볼 줄 몰랐었는데 얘를 좀 만나봤습니다. 이게 DGC라고 하는 이름의 로봇인데 이것도 아마존에서 투자했던 로봇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14개의 로봇을 공개했었을 때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갔던 로봇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봤던 거랑 좀 다르게 생겼어요. 참고로 이거 교양으로 이야기 드리게 되면 휴머노이드하고 로봇은 좀 차이가 있죠. 안드로이드라고 휴머노이드하고 돼. 일단 안드로이드라는 건 최상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을 정말 유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피부까지도 인간을 똑같이 만드는 것들.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는 인간처럼 두 팔을 가지고 있고 눈을 가지고 있는 형태, 요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좀 보게 되면 재생해 볼게요. 자, 앉았죠? 상자를 듭니다. 그리고 들어서 옆에 있는 이 테이블까지 이동을 시키는 거죠. 카메라다 QR코드가 인식돼 있으니까 정해준 곳만 다니는 거예요. 싹 도는데 다리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가서 상자를 내려놓습니다. 이 별거 아닌 동작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되게 되면 인간이랑 협업이 되죠. 요즘에 포커스는 협업 로봇이거든요. 인간이랑 같은 공간에서 인간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고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얘는 이미 아마존 물류센터에 지금 도입이 돼가지고 테스트 중에 있어요. 올해는 또 어떤 것들을 테스트할지 모르겠지만 특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이번에 공장에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이것처럼 얘네들을 어디다 써야 되지? 인간이랑 같이 일을 하면 돼. 언제 쓸 수 있지? 올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쪽 시장에 뛰어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이 로봇도 재밌습니다. 이제 중국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가전제품 박람회를 했었잖아요. 지금 그쪽은 제가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V 세탁기 냉장고 같은 경우 이제는 끝까지 온 것 같아요. 다들 잘해요. 다들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건 그 다음 스텝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소니 이야기했었죠. 이번에 파나소닉도 나왔거든요. 파나소닉은 이미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뛰어든 지 오래됐습니다. 테슬라에도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본 회사들을 보게 되면 원래 1세대잖아요. TV 세탁기 냉장고 쪽에. 가전제품의 1세대들이 지금까지도 무너진 게 아니라 새롭게 터닝을 하면서 가요. 그럼 그 중간을 치고 들어온 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삼성과 LG 대단한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거든요. 정말 대단하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근데 삼성이나 LG에서는 이번에 홈 가전들을 공개를 하면서 성능도 뛰어나긴 하지만 연결성을 계속 강조했었어요. 자,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홈 로봇이라는 말은 얘가 집에서 거실에서 돌아다니고 부르면 쪼르르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얘는 약간 페이크예요. 실제로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걸 만들겠다고 보여준 거거든요. 에이, 그럼 아무것도 아니겠네.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삼성하고 LG가 각각, 특히 삼성이 볼리라고 하는 이름의 홈 로봇을 공개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공처럼 굴러다니는 거 있잖아요. LG도 작년부터 G9이라는 거 공개했었거든요. 근데 둘 다 2025년 시판을 이야기했었지만 안 해요. 아마 올해 못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국은 무서운 게 뭐냐면 나올 것 같아요. 올해가 아니면 내년 초에는 얘네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홈 로봇을 왜 만드느냐?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 스마트한 가전이 AI가 있어서 우리가 명령만 내린 모든 걸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 AI, 인공지능 어디다가 집어넣지 해서 제일 첫 번째 집어넣었던 게 TV였었죠. 그 다음에 냉장고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너무 커요, 이상하고. 그래서 등장한 게 뭐였느냐? 아마존에서 AI 스피커를 만들었었죠. 2009년 이후부터, 2018년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그 인공지능 스피커의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얘네 한계가 명확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로봇이 나왔죠.
얘네가 홈 집사에 해당하게 되는 것들인데 이제 다시금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에 생성형 AI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성형 AI가 적용되게 되면은 얘네들은 저희들하고 문답을 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하고 맥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홈 집사를 누가 만들 거냐? 그 중에 하나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올해 TCN이나 하이센스의 핵심도 마치 삼성이나 LG처럼 제품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커넥트시키는 중심에 있겠다. 이거를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봇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분야도 꾸준히 뜨죠. 자, 웨어러블 로봇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입는 로봇이에요. 어쩌면은 가장 먼저 시판돼야 되는 로봇들이 이런 것들인데 이번에는 제일 유명한 하이퍼쉘에서 나온 웨어러블 로봇을 저도 한번 착용을 해봤어요. 이거 어디다 착용하는 거냐? 마치 허리띠처럼 여기에 감고 무릎 부분에 이를 꽉 조입니다. 그러면 돌아다닐 때마다 얘가 마치 누가 제 다리를 들어주는 것처럼 같이 탄력을 줘요. 그러면은 오랜 시간 걸어도 지치지 않는 거죠. 그럼 건장한 사람이 아니라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혼자 거동이 힘드신 분들, 이분들을 위한 굉장히 좋은 보조도구가 되는데 이것도 몇 년 동안 항상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뭐냐? 굉장히 경량화되고 가벼워지고 판매까지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죠. 이 시장 우리나라도 뛰어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위 로보틱스인데 이렇게 앞부분에 찾죠, 얘는. 이 건전지가 들어있는 것들이고 형태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무릎을 보조해주고 다리를 지탱하면서 걸을 때마다 탄력을 줄 수 있는 것들. 이걸 헬스케어 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심지어 어떤 회사는 등에 배낭처럼 매는 로봇을 만들어 놨어요. 걔를 딱 매고 다리를 고정하게 되면 걔도 또 다리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주목할 만하더라고요. 접이식이기 때문에 배낭에 넣고 다니다가 탈 수도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좀 아쉬운 거는 디자인인데 참 요거 복대처럼 앞에 차는 것보다는 뒤로 들어가는 게 좀 디자인상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얼마냐? 이제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만들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보험 인가를 받으려면 오래 걸려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도 있고 이게 또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의료기관 임상시험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쪽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시판에 섰을 때 금액은 거의 한 600만 원 정도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저렴한 것들도 앞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주목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번 재밌었던 게 혈당 주사 측정하는 것들이 나왔더라고요. 보통 이제 자기 혈당 있으신 분들은 바늘로 찔러서 피를 내야 되잖아요.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하나 만든 걸 보게 되면 레이저를 쏴서 아프지 않고 피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검사지에 딱 입력하게 되면은 바로 본인이 공복 혈당이랑 관련된 걸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도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아직 국내에 나오진 않았고 올해 가을 정도에 시판할 생각이라고 그러고 슬쩍 물어보니까 금액을 거의 무료에 가깝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프린터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잉크젯 프린터 무료로 산다면 잉크는 계속 사야 되는 것처럼 그 기기를 사고 검진비는 그 검사지를 계속 내야 되는 것들 이런 식의 형태를 만들어 놨다고요. 자, 마지막 주목한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루이라고 하는 로봇인데 이것도 좀 신선했었죠. 이거 스마트폰 거치대입니다. 스마트폰 거치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붙여놓는 거예요. 뭐 그때부터 로봇이 되기 시작해갖고 인간이랑 소통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놨죠. 자, 이제 온디바이스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여러분들 어저께 새벽이었었는데 갤럭시 S25 발표를 했죠. 제가 작년부터 주구장창 얘기했었던 게 있었어요. 큰일 났다. 삼성이 지금 빅스비를 더 업데이트 버전 내놔야 되는데 못할 것 같았어요. 좀 타이밍이 너무 늦는 겁니다. 그만큼 돈을 넣어갖고 애플로 시리가 아직 완벽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미 제미나이라든지 아니면 챗GPT라든지 고급 음성보다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어제 발표한 걸 보게 되면 제미나이 엄청나게 밀접하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갤럭시 S25에. 자, 그리고 나서 온디바이스 AI가 다시 강조되기 시작했죠. 자, 온디바이스 AI는 심플하게 얘기 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GPT랑 대화를 할 때는 우리가 대화하는 모든 것들이 클라우드에 갔다가 오죠. 그래서 인터넷이 끊긴 상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나 제 컴퓨터가 아주 예전 컴퓨터랑 상관없어요. 모든 연산 처리나 모든 대답들은 클라우드에 한 다음에 결과값만 보여주니까. 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좋은데 문제점이 있죠? 보안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인터넷 끊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계속 온디바이스입니다. 온디바이스란 말 자체는 여러분들의 노트북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 우리가 질문 던지는 걸 답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바로 이 부분에 이번에 갤럭시 S25에서도 일부 기능들은 데이터 보안이 제일 강조가 되니까 뭐 삼성은 녹스랑 갖고 있죠. 그쪽에 해주면서 스마트폰 내에서 실행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번 CES 행사장 열악하다 그랬었죠. 인터넷 안 터지는 곳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스타트업인데 그 마음 AI라고 하는 곳하고 그리고 페르소나 AI 이 두 개가 주목할 만했었습니다. 그중에 지금 앞에 있는 건 페르소나 AI고요. 대놓고 얘기했었어요. AI를 인터넷 없이 사용하세요. 한마디로 GPT와 같은 것들 이미지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간단한 대화하는 것들이 노트북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장을 가시거나 했었을 때 인터넷 끊겨 있는 기내에서도 AI를 써서 질문을 받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럼 이 모델이 어디 들어갈 수 있느냐? 모든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키오스크에 들어가게 되면요, 상담할 수 있는 걸로 튜닝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돼 있고, 모바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에 설치를 해서 인터넷이 끊겨 있는 상태에서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들. 자, 그럼 무궁무진해지는 것들이죠. 요즘에 AI 교과서가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여기 쓰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도 탄력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